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둔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수학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개그맨도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개그를 잘 짜요. 네. 수학도 마찬가지 같은데 수학에서 또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딱 풀었는데 보기에 자기가 풀었던 답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다. 자신감이 넘치니까 걔네들은. 나 그럴 때 있어요. 문제가 틀렸다 이거는 이런 애가 있고 자신감이 너무 없는 애들은 풀었는데 보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풀어요. 다시 푸는.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은 차라리 좀 과하더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네. 맞아요. 보통 어머니들이 오시면 아이가 두려워해요. 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맞을 수 있는데도 못 풀어요. 나중에는 아예 문제 푸는 것 자체를 꺼려해 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엄마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뭔가 대체제 마련에 급급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네네. 찾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급선무인 게 바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아이에 맞는 원인 찾기가 사실 중요하고 그것만 찾으면 반은 해결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네요. 자, 오늘 김희준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자신감을 잃었는지, 그리고 이 자신감을 어떤 식으로 회복하면 정말 수학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을 안고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따뜻한 햇살을 등지고 책에 빠져든 모습이 CF의 한 장면 같은데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를 부르는 이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정신과 의사를 꿈꾸는 박가연입니다. 눈웃음이 유독 예쁜 미소천사 가연이를 소개합니다. 엄마와도 알콩달콩한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정수왕이 몇 살까지 살았게? 장수왕? 응. 몰라. 글쎄 장수왕이니까 오래 살았겠지. 몇 살까지 살았는데? 98세. 오래 살았네. 응. 근데 장수왕 말고 영조도 오래 살았잖아. 60대까지. 동네에서도 소문난 독서왕이라는 가연이. 게다가 가연이네 취미는 책을 읽고 토론하기였는데요. 가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책에 푹 빠졌다네요. 덕분에 학교에서도 책과 관련된 상이란 상은 죄다 휩쓸었다는데요. 가연이네 책사랑 정말 대단하죠? 제가 책에 대한 상은 많이 탔는데 수학에 관련된 상은 하나도 못 타봐서 타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먼저 가연이의 공부 습관부터 봐야겠죠? 엄마, 응? 저 이제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알았어. 들어가서 공부해. 네. 공부도 알아서 척척! 요즘 가연이는 스스로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에 맞춰 공부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은 과목이 있었으니 바로 수학입니다. 연산 연습을 할 수 있는 학습지는 기본이고요. 서너 가지의 문제집을 꾸준히 풀며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라네요. 아이가 평소 때 그 연산에서 실수가 잦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사고력을 좀 키워주고 좀 아이한테 좀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수다학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잦은 실수로 인해 흥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나저나 가연이의 행동이 수상한데요.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이고, 문제집을 풀다 말고 책을 읽고 마는데요. 가연아, 수학 풀다가 책 보면 어떡해? 엄마 책 보지 말랬잖아. 알겠어. 이거는 쉬는 시간에 가연아, 응? 알겠어. 응? 공부할게. 얼른 풀어. 책 보지 마. 네. 음. 그게 공부하다 보면 머리도 많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책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공부한다고 들어가서 책은 펼쳐놨는데 공부는 안 하고 책을 보다 혼난 적도 있고 책을 읽다가 그거에 빠져서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시간을 놓친 적도 있어서 책을 볼 때는 너무 집중력이 좋은데 사실 수학을 풀 때나 공부할 때는 그렇게 집중력이 좋거나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볼 때만큼 공부할 때도 좀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연이가 한 달에 읽는 책은 무려 60권. 그저 책을 좋아하는 마음의 반만큼만 수학을 좋아하기를 바랄 뿐인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수학 문제집을 풀어가는 가연이. 어라? 근데 어려운 문제를 만난 표정인데요. 그런데 고민 없이 바로 별표를 치고 마는데요. 해설지를 참고하지도 않고 개념을 확인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문제를 푸는 모습은 대견한데요. 그나저나 또 모르는 문제를 만났나 보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결과보다는 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끝까지 풀다가 안 되면 그때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이 쉽게 별표를 쳐놓는다든지 문제를 지나쳐서 그냥 안 풀고 아예 손도 안 대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스러워요. 혹여 자신감이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는 엄마. 제가 실수가 잦아지니까 좀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못 풀 거라는 생각에 포기도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가연이 역시 같은 마음인데요. 잦은 실수를 줄이고 수학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6학년 박가연 어린이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스스로 공부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다만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수학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연산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건 아닐까라고 어머니께서 분석하고 계세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산적으로 단순한 실수도 있지만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네. 보완해줘야 될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연이가 푼 문제집을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 과정을 익혀서 풀 수 있는 것 외에는 서술형 문제는 전부 다 손도 못 대고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실력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겠다. 네네. 6학년 1학기 전반적인 수학에 대한 이제 확실한 공부와 보충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칙 연산 중에서 나눗셈, 네. 나눗셈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나눗셈과 연산이 부족하기에는 지금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잡아주려면 좀 빨리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고학년이 되면 나눗셈이 분수의 그렇죠. 나눗셈, 소수의 네. 나눗셈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수의 개념을 이렇게 처음에 잡을 때 숫자로만 하기에는 지금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색종이 접기예요. 색종이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자르고 오리고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되고 해서 계속 조작 활동을 하고 나눠보고 그려보고 해서 분수를 실제 조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보는 활동을 좀 해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곱셈을 나눗셈으로 변환하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변환하고 이런 변환 연습을 좀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반복 연습을 많이 해서 익혀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절반의 시간은 일반적 반복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이 아이가 뭐가 약한지를 찾아서 어림셈이 안 되면 어림셈 연습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수식이 안 되면 분수식 연습만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내 약한 부분을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반복 연습을 많이 해버리면 능력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매우 계획화되고 약점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연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해결책을 연산으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대되네요. 네, 2 더하기 2는 4. 네,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반복적, 무작정 연습하는 것보다는 네네. 원리를 이해하고 또 한 번 더 이해하고 나면 수학을 사랑하게 될 거다. 그래서 좀 원리부터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해봤어요. 왜 근데 믿음이 안 가죠? 아니, 선생님 박수 쳐주세요. 아니 본인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사랑하게 안 됐잖아요. 이해도 못했고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가연이가 꼭 이루어주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모르는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모습 많이 보였어요. 그냥 별표만 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지 아이의 마음부터 좀 약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수학 교과서는 당연히 읽기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읽어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읽다 보면. 그리고 이해가 됐더라도 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연사는 대부분 그 익숙하게 되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알았다.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왜 그렇지? 이게 왜 그렇지? 내가 왜 모르지? 뭘 놓쳤지?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보고 고민의 흔적을 정확하게 남기고 끄적끄적 막 지우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왜 못 넘어갔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창피하니까 네. 끄적끄적거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소중해요. 거기까지 딱 해놓고 왜 못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정 안 되면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걸 봤는데 네. 이제 부족한 점이 좀 보였습니다. 나누는 수 문제에서 보면은 어떤 수를 8로 나누어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였더니 몫이 10, 나머지가 0.45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아마 어떤 숫자를 나누어서 계산하라고 하면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실수를 했어요. 네. 예, 보니까 몫과 이 나누는 수와의 관계를 잘 몰랐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이 몫이고 8하고 곱해줘야 되고 네네. 이제 나머지가 0.45라고 쓰니까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몫이 뭐고 나누는 수가 뭐고 나누어지는 수가 뭔가를 헷갈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눗셈의 기본 원리 다시 한 번만 챙기면 다시 실수 안 할 테니까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보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소하게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65 더하기 3.95는 5.6인데 5.5라고 썼거든요. 이게 실수죠, 분명히. 덧셈 할 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소한 부분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조금 빈틈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워야 실수가 적어지고 자신감도 붙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도 안 되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점검을 해주고 그러면 혼자서는 그걸 굉장히 익혀야 되겠죠. 끝난 다음에 다시 점검을 받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수도학에서 김세 선생님이나 김희 선생님이나 저희들이 잘 봐줬으니까 이 아이는 요걸 보고서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연이가 참 예쁜 게요. 하루에 1시간씩은 꾸준히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런 고민해 주셨어요.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보통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근데 그 수학 공부할 때도 네. 보면은 막 그 책을 막 읽잖아요.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독서를 이 수학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 네. 어떨까? 왜냐면 이제 하도 제가 이제 선생님도 해결책 듣다 보니까 왠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제 방법. 생각에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사고력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애들은 사고력이 뛰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글을 통해서 그거를 연상하고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때문에 굉장한 사고력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연이한테는 특별히 추리 형식의 수학 동화를 추천해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어머 재밌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읽은 그 추리 사실을 그림이나 도형 같은 걸로 도식화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울이 많지 자신감도 향상되고 잘 읽게 되거든요. 권합니다. 네, 가연이가 참 그러고 보니까 장점이 많네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읽는 것도 있고 또 일단 사회 같은 그런 다른 과목들은요.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꼼꼼하게 본인이 준비를 한대요. 이런 아이들이 흔치가 않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수학 자신감만 좀 높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의 성향을 좀 분석해봤는데 좀 알아볼까요? 예, 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보면 언어성과 동작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 기억력하고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저기에는 연산 속도도 들어있고요. 처리 속도도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는 속도를 개선해주면 전체적인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현행하고 후행을 봤을 때 그게 썩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약점은 문제 해결력, 즉 약간 어려운 문제나 사고력 쪽에서는 약간 고통스러워한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얘기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많은 시간 집중해 보이지만 멍하고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멍하고 있는 시간과 끈기 네. 이 두 개만 해결해주면 얘가 갖고 있는 수학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네, 수학 성취도 평가도 한번 보셨는데 취약점이 어떤 부분에 있었나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네. 보기엔. 근데 기본 실력이 있어요. 근데 약간 주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있었습니다. 소수점 2.8 더하기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곱하기 2분의 1을 더하기로 그냥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원의 넓이 이제 일부분을 이제 구하는 거였는데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결과를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연산 그 시까지 다 썼거든요. 맞게 잘 썼어요. 그런 것도 틀리게 됐고, 그리고 두 쌍 찾으라고 하는 완전히 포개어지는 합동인 도형을 찾으라고 했는데 한 쌍만 찾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더 집중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네. 저도 문제 푼 거를 봤는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멀한 문제, 그냥 간단한 문제여서 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평균을 구하는 문제를 앞에서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틀린 까닭은 그 개수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연산에 더해야 될 개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를 더 더하고 그 덧셈 자체도 틀리고 하면서 실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네. 그거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잦은 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었고, 또 4단원에 6학년 1학기 4단원에 비화 비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비화 비율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댔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데 잘하는 것보다 의외로 빈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선행이나 5학년 후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6학년 1학기 단원을 전체적으로 다시 찬찬히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아까 실제로도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후행보다 현행이 굉장히 현격히 점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새겨두셨다가 여름방학 동안에라도 지금 6학년 1학기 부분을 좀 굉장히 잘 집중해서 가르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가연이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과정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연이가 잘하려도 어쨌든 자신감을 좀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독서하고 이 책하고 관련된 상들은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책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오히려 역으로 먼저 상을 먼저 주고 네. 선물제로 앞으로 잘할 거야. 누가 줘요, 앞으로 근데 잘할 상을? 거야 상. 앞으로 잘할 거야. 앞으로 잘할 거야 상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게 선물로 주고 그럼 자신감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요. 우리 이리 씨도 앞으로 연애할 거야 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신감 좀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그 미리 상을 주는 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효과를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네네. 가연이는 정서적으로 자신감은 꽉 차 있어요. 네. 문제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 맞아보는 경험, 문제를 자꾸 다 맞아보고 내가 100점을 맞았구나라는 경험을 쌓으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다 맞는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쉬운 문제만을 쭉 다 나열해서 맞춰서 그냥 어머 다 맞았네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니고요. 네. 이 친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까 평균 문제처럼 어떤 문제는 맞추고 어떤 문제는 틀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실수하는 유형을 찾아서 그 유형만 숫자만 바꿔서 10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그 부분을 다 맞으면 대단하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자신감 업을 집에서 좀 해주신 다음에 실제로 학교 시험을 치면 실수 안 할 겁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도 지금 현행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가연이가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개인 지도를 통해서 6학년 2학기 부분 선행하고 있고요. 5학년 과정 후행을 학습지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선행, 그리고 현행, 그다음에 후행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행은 반대하고요. 네. 예, 그리고 현행, 심화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이 부족한 부분들, 빈틈 있는 부분들을 지금 약간씩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채우는 이 현행 공부를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또 후행, 지금 복습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공부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되 조금씩 하루에 한두 문제씩 서술형 혹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 확인 좀 더 하고 연습 문제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는 연습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 선행은 굳이 하려면 6학년 겨울방학 때 네. 올라가기 전에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현행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머님과 우리 가연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엄마가 해주실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또 말씀 들어볼까요? 예, 이제는 어머니가 해줘야 될 거는 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될까? 네. 라고 하면 약한 부분을 찾아서 어머니가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일단 가연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시간을 바꿔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약한 부분을 찾은 다음에 좀 약간 힘들더라도 원래 안 되는 거를 바꾸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그때부터 쉬워지거든요. 네. 그게 진정한 동기부여라고 보입니다. 엄마가 해줘야 돼. 저는 칭찬은 정말 아무리 과해도 초등학생한테는 이렇게 부족하다, 늘 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어린이들 있죠. 그 어린이들은 알아서 잘하니까 따로 뭐 늘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아이들은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아까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 보면 엄마 저 들어가서 이제 공부할게요. 응 알았어 들어가서 공부해. 칭찬 받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좀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너무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네. 정말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얼마나 바람직해요. 바람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때 좀 격렬한 리액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엄마 저 이제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어머 대단하다. 내가 데려다 줄까? 손잡자. 내가 방까지 데려다 줄게. 너 진짜 대단하다. 데려다 줘요. 데려다 줘.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아니, 공부한다는 아이를. 좋아해요. 팔짱 끼고 데려다 줄게. 방까지 데려다 줄게. 공부해. 그리고 이제 책을 보잖아요. 딴 거 하다가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보면 왜 책바가 아니라 저희 자녀한테도 그런데 책 보고 있으면 못 본 척 해요. 그 부분은 못 본 척하고 책을 안 보고 집중하고 있으면 그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할 때를 찾아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할 때를 네네. 눈치 보고 찾아서 대단하다 진짜. 뭐 집중하네. 자랑스럽다 너 진짜 얼굴도 이쁜데 너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막 이런 거 해주면 아유 뭐야 아유 됐어요 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초등학생 때. 아니 어머님이 저렇게 탁센스럽게까지는 못하실 거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계속 감시를 하거든요.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지켜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칭찬할 거리를 찾는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가연이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 한방 나눠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검산의 습관화입니다. 가연이는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잦은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고 난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암산 연습입니다. 암산은 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암산 연습을 많이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암산을 통해서 숫자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속도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셀프입니다. 셀프란 뭡니까? 스스로 하는 거죠. 예, 좋은 구절을 적어왔는데 잘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경험만이 자신감을 키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려운지 가연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김일희 씨의 결정적 한방. 오늘은 또 뭘로 이렇게 한번 또 빵 터트려 줄라나요? 강력한 거 준비해 왔습니다. 진짜요? 네, 기대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상장입니다. 진짜 상장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셨죠. 봐봐요, 읽어주세요. 수다학상 초등학교 6학년 박가연. 위 학생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생으로 수학의 도전 정신을 보여줬기에 위와 같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야, 훌륭하다. 네네. 왜냐면은 친구가 수학에 대한 상을 받고 나면 네. 자신감,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정말
그 다짜만 살짝 지우면 수학상이에요, 수학상. 그렇죠. 네. 화이트로 지워요. 이거 나중에. 지우세요. 그냥 깔끔하게 지울 수 있게 해서 저희가 또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우리 가연 양의 상하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신감이 상승되고 자신감이 올라가면 의욕도 높아지고 성적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옆 사람들이 열심히 계속 부채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받은 수학상을 방 안에다 딱 걸어놓고 정말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학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